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자두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저의 생리컵 구루이자 저의 동네 언니이신 언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생리컵을 사용을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기. 일단 제일 처음에 어떻게 사용을 시작하게 되셨죠? 저는 언니가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는 거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럼 물어봐서 써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 일을 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죠. 저는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좋은 분입니다.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생리컵을 남기고 떠났죠. 이별 선물이었나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죠? 만나기 초반에 처음 만났을 때 초반이었어요? 굉장히 초반이었어요. 2011년 아니면 2012년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원래 제가 생리통이 없거든요. 생리통이 없고 생리를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때쯤 생리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기도 했었던 것 같고 허리가 좀 아팠나? 그런 생리통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그걸 선물로 주면서 이게 뭐 화학물질이 없어서 이거 쓰면 생리통이 없다더라, 한번 써볼래? 라고 하고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쓰기 불편할 것 같으면 쓰지 마, 안 써도 돼, 부담 갖지 말고 써라고 줬고, 생리컵 사용법이 아주 자세히 적힌 우리말로 된 거예요? 네, 한글로 적힌 링크와 동영상 링크까지 줬어요. 그때 그 컵이 문컵이었죠? 그때는 문컵, 그때 당시 문컵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샀던 게 문컵이고 공식적으로 판매 사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이트 여기서 판다고 해서 가보면 카카오톡이었는지 뭐였는지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분이 판매를 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구하기 쉽지 않은 컵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도 안 됐었고 아니 그런 걸 구해주셨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외국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좀 더 고마워할 것을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죠. 이런 걸 나한테 왜 주는 거지? 당시에 뭐 20대면 작은 거 맞아. 그쵸. 30대면 큰 거를 쓰라 맞아. 이런 얘기도 출산 있었고 경험이 있구나. 그때 전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언니는 그럼 큰 거 했어요? 큰 거였던 것 같아요. 받은 거지 언니는. 큰 거를 받았고 저는 처음에 무서워서 무조건 했어요. 사이즈.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거는 굉장히 언니가 자세히 30대니까 30대에 맞춰서 사준 거죠. 한 거야. 참 순수하신 분.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처음에 써볼까 굉장히 자세히 읽었어요. 어떻게 넣는 건 성공했는데 역시 빼는 게 난관이더라고요. 뺄 때 그 탄력감이 탕 치는 소리가 나면서 되게 두껍잖아요. 아프잖아요. 네, 두꺼우니까 그거 되게 아프고 그리고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는 느낌? 뭔가 좀 약간씩 새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의 처음 생리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넣고 빼고 사용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일단 첫 달은 한 번 시도해보고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한 번 쓰고 안 썼어요. 다시 그냥 패드를 쓰기 시작했고 한 번? 말 그대로 1회만 썼고 탐폰 쓰던 상태 아니었나요? 탐폰을 한번 써본 적이 없었죠. 탐폰을 안 써본 상태에서?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거기 질 구멍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큰맘 먹고 써보고 잘 모르겠고 이래서 넘겼다가 몇 달은 안 썼다가 나중에 생리통이 좀 심했었나?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봤는데 두 번째는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쓸 때 바로 그 한 주기 내내 쓰셨나요? 그쵸, 한 주기 내내 거의 썼던 것 같고 근데 그때도 약간 이물감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넣고 빼는 게 역시 불편했었고 근데 한 세 번째 달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이물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세 번째 달부터. 되게 빨리 적응하셨네요. 역시. 저랑 약간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생리컵 사용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저는 지금 기억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언니한테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신세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브리라고 하는 유튜버가 하는 그 유튜브 비디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온갖 생리컵 리뷰를 다 했고 사용기도 올려주는 사람이라 진짜 오래 보기만 했고 한 6개월 비디오만 보다가 드디어 시도를 하고도 1, 2년은 걸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에 탐폰을 쓰고 있었는데도 탐폰하고 패드를 같이 썼는데도 적응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대조적이네요. 글만 보고도 그렇게 빨리 배우신 분이 있고 동영상을 그렇게 봤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써본 컵이 뭐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 적응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사실 있는 컵을 그냥 저는 쓰셨죠? 그냥 문컵만 썼습니다. 문컵을 계속 쓰다가 통해서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허브에서 쇼핑을 할 때 언니가 원한다고 해서 샀는데 언니가 그거 너무 길다 그랬었나요? 디바컵이 그때 당시 저한테 너무 큰 느낌이었어요. 문컵에 비해서는. 그 생리컵을 쓰면 아예 정말 아무것도 부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아무 흔적이 없을 때도 있지만 약간씩은 세기 때문에 팬티 라이너를 면이든 일회용이든 늘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 쓰시나요? 저도 양이 많은 날은 쓰긴 해요. 근데 아예 안 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묻어나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치 뭐 그리고 소금 빨면 되니까. 저는 문컵 실패, 디바컵은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적이니까 잘 썼고, 루넷 실패, 멀루나 미디움 레귤러 샀다가 실패, 그리고 슈퍼제니에 저는 정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양은 전 많지 않은데 많을 때 양이 너무 훅 많아서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은 컵이 슈퍼제니라서 한번 저걸 써보고 나면 다른 컵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더 큰 큰 용량,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용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써본 컵이 그 릴리컵. 릴리컵. 그래서 제가 릴리컵. 백합이라고 기억하나 봐요. 릴리컵은 이제 적당히 적응을 할까 말까고 세미사이클이라고 아시죠? 되게 얇고 둥그렇게 생긴, 실링을 완벽하게 못해도 새지 않기로 유명하고 이렇게 넓어요. 넓고 굉장히 얇은 실리콘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한번 안에 막이 있는데 완전 실패. 이거는 하도 안 돼서 안에 막 부분을 잘라내기까지 해봤어요. 근데 저는 페미사이클은 대실패입니다. 안에서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샌다더니 새요. 나 써본 컵은 그 정도겠네요. 네. 이번 달에 있었던 생리에서 일어난 일, 기본적으로 무슨 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몇 회 동안 사용했는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니는 어떤 컵을 쓰셨죠? 저는 루넷이라는 컵을 사용했고요. 루넷이라는 4번 교체했고요. 좀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원래 저희 주기가 아니요, 딱 비슷한데 맞는 날 시작했어요. 저만 빨리 시작했군요. 딱 제 날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흘에 걸쳐서 8, 9번인 거죠. 제가 사용한 컵은 디바컵이랑 슈퍼제니 사용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썼는데 하루에 3번씩 갈고 마지막 날은 한 번만 썼네요. 그러면 저는 10번이네요. 왜 내가 더 많은 것 같지? 다른 분들은 이 횟수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너무 많은 얘기가 진통제를 많은데. 안 드신다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요? 네. 두통에 드셔보신 적도 없나요? 두통에는 제가 잘 참는 편인가 봐요, 보통.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죠. 먹는다고 해서. 먹으면 먹으면 아픈 거 느낌 없으시나 없어요. 봐요. 그 외에 다행이네요. 그 느낌은 있지 않아요? 힘 주기도 힘들고. 제가 생리통이 없어서. 예. 물론 예전에 있었죠, 조금. 생리컵을 쓰기 직전에는. 그래서 생리컵을 쓰게 됐는데 홍보대사를 하셔야겠네요. 생리컵 정말. 쓰면서는 정말 제가 생리를 하는 것도 잊어요. 그러니까 전 약을 먹으면 잊어요. 아. 약을 먹고 생리컵을 쓰면 잊어요. 첫날, 둘째 날 먹으니까 아마 한 5, 6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에드빌을 먹습니다. 네. 그 빠르더라고요. 액상이라 그런가? PMS는 있습니까? PMS면 생리전 증후군 말씀하시는 거죠? 성격이 안 좋아진다던가 안 먹던 초콜릿을 네. 많이 먹는다거나. 지금은 거의 없고요. 네. 전에는 있는 건 있었죠. 뭘까요? 어떻게 폐경은 아니겠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네. 근데 전에 있었어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모두가 초등은 몇 시랬나? 중학교 몇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네, 전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빨리 하셨네요. 와. 보통 중학교 그때 들어가거나. 키가 멈췄죠. 아. 지금 키가 완성됐죠. 그때는 어려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냥 저기 사춘기 사춘기였을까요? 뭐 그런 시기가 한 20대 중반까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울고 슬프지 하면 그 다음날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PMS를 아직도 자세히 그 대신 모르겠어요. 생리통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PMS 성격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고요. 먹는 것도 단 거는 늘 좋아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네요. 전에 초콜릿 쇼핑을 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안 먹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 PMS는 그래서 저는 잘 못 느낍니다. 이거는 질문에서도 나왔던 건데 네.
외부에서 이거 앞에도 넣어야겠구나. 외부에서 생리컵을 갈 때 어떻게 세척을 그쵸. 하느냐.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근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번 생리를 하실 때 외부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링크, 처음 문컵을 받았을 때 같이 줬던 그 링크에 그 사용법이 또 있었어요. 어떡해요? 외부에서 갈 때는 생수병을 하나 준비해서 생수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들고 들어가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변기에서 씻는 거예요.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흐르는 물 대신 쓰는 네, 거네요. 그걸 흐르는 물로 쓰는 거죠. 거기다 세척해서 급한 대로 쓰고 그러면- 물티슈까지 있으면 조금 더 깨끗하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네, 수 할 수 있나요? 있죠. 위급 상황일 때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지금까지 밖에서 할 때 대부분 물티슈를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그 일회용 말고 하나씩 말고 큰 거를 가지고 가서 꺼내고 손 이렇게 닦고 처리한 후에 밖에 나가서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대부분 씻고 이제 조심조심 그게 다른 걸 닿지 않게 들어와서 다시 또 들어와서 쓰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짐이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번 물티슈로 씻었기 때문에 닦아낸 상태라서 뭐 다른 사람이 있어도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불안한 게 그거죠. 생리 중인데 컵을 뺀 상태로 밖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잠깐은 저는 괜찮던데 그 양이 뭐 많지 한 않은가 1, 보다 2분, 정말. 1, 2분 아닙니까? 가장 많은 날도 가장 많은 날이니까 아마 외부에서 굳이 갈 텐데 그러네요. 저는 그 1, 2분은 잠깐은 괜찮아요. 크게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패드는 패드는 아니지만 얇은 면 팬티라이너든 팬티라이너든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저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한 주기가 끝나고 소독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끓는 물을 부어서 네. 그 사기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돌려서 소독을 합니다. 이상적인 끓이는 거죠. 사실 끓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기도 해요. 가끔. 전자레인지에 넣고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돌리면 진짜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는 제가 매우 게으르고 그렇게 위생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루넷을 쓰면서부터는 소독을 좀 게을리 하더라고요. 색이 안티가 안 나니까. 디바컵일 땐 정말 열심히 소독해서 썼는데 루넷은 깨끗이 그냥 씻어내고 그 여성 청결제만으로도 충분히 소독이 여성 청결제 되는데. 쓰시나요? 네, 여성 청결제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컵을 소독할 때 씁니다. 컵을 씻을 때. 저도 예전엔 여성 청결제를 썼는데 뭐 지금도 뭐 안 쓰는 건 아닌데 이 컵을 그걸로 닦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컵을 비누로 닦고요. 그 사용 중에는 사실 비누 안 쓰잖아요. 물에만 헹구잖아요. 그 다 쓰고 나면 비누로 닦고 전자레인지에 소독하고 넣어뒀다가 다시 꺼낼 때는 물에만 그러니까 비누로만 씻어서 다시 써요. 어떤 분은 이상적으로는 넣어둘 때 한번 소독, 꺼내서 다시 쓸 때 한번 소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서 이번에 꼭 소독을 해서 다음 달에 이야기할 때는 자랑스럽게 소독했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한 편만 할 때마다 책을 소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같이 읽은 여성 생식기에 대한 책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해요. 노르웨이의 두 여성 작가가 이거 빼야겠네요.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이고 여성 성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오해가 많고 이야기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특히나 둘 다 산부인과 의사이다 보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는 좀 나름 우리는 좀 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비디오에서 저랑 같이 할 언니가 우리 생리 주기가 늘 겹친다고 해서 이거 없는다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리가 없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근데 꼭 여기서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해주더라고요. 그건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절대 하지만 이 정서의 힘이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안 믿을 거야. 저희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과학을 이긴 거죠. 또 생리 주기를 맞췄어요. 몸이 따라갔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언니가 읽어주실 거예요. 꽤 앞부분에서 여성의 성기를 해부학적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잘 보이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보이네요.
이게 여성의 성기라면 여기가 클리토리스 보이는 부분, 여기가 소변 구멍이고 여기가 질 구멍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클리토리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래요. 이만큼이래요. 이만큼이 클리토리스인데 보이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클리토리스가 작고 이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낭독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액을 묘사할 때 음핵이 클리토리스예요. 클리토리스를 귀두와 음액 몸통, 귀두와 몸통으로 표현했는데 이 과학 시간에 유심히 들었던 독자라면 의의 묘사가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귀두, 몸통, 발기성 조직으로 구성된 기관은 음경 아니었나? 발기된 음경은 누가 봐도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성의 성적 쾌락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음액은 음경에 비해 자주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니 음액과 음경이 동일한 기관의 두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태 놀랍게 여기는 독자가 있을 법도 하다. 사실 남성 배아와 여성 배아의 생식관은 임신 12주째까지 차이가 없다. 생식기 결절이라고 불리는 초소형 음경이 똑같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이후 여성 성기나 남성 성기 중 한 형태로 발달한다. 음경과 음액이 같은 기본 구조로부터 발달했다면 두 기관의 형태와 기능에 유사점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음경만큼이나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하는 역할도 그래서 그만큼이고 그만큼 쾌락을 받아들이고 더 음경 귀두보다 더 민감하게 신경 종말들이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다. 둘 중에서 음핵 귀두가 음경 귀두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비슷한 개수의 신경 종말들이 훨씬 더 좁은 면적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밀도가 무려 50배나 더 높다.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가 음액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 정말 많다. 이 자랑스러운 기관은 오랫동안 무시되었고 폄하되었고 숨겨졌다. 음액이 골반 부위 전체에 뻗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근사한 쾌락의 도구를 가졌는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얼마나 근사한 얼마나 쾌락의 근사한가요? 도구를 가졌는지 정말 어떤 접근법으로 여성 성기에 대한 대중 교양서를 썼는지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생리에 대한 이야기,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 섹스에 대한 이야기, 또 피임에 대한 이야기,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이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믿음직하게 친절하고 재밌어요. 무엇보다 재밌어요. 재밌게 썼어요, 진짜. 끝까지 읽는 동안 빠져들면서 맞아.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추를 날리는 네.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아우, 하고 싶은 거 다 했네요. 다 했나요? 그러면 오늘 하고 다한 싶은 것 얘기는 같아요. 끝났나요? 네.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달아두시면 저희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같이 경험한 이야기할 만큼. 수 있는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도 무사히 만나요. 막 녹음 버튼이 안 눌려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